안녕하세요. 제주를 미나로 그리는 루시손입니다. 저에게 제주는 스며드는 곳이에요. 불어오는 바람, 흘러가는 구름, 익어가는 노을과 바다. 매 순간 자연에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철마다 선물처럼 만난 풍경과 사람들, 또 이야기 속에 녹아들어 살아가는 저를 발견했고, 그렇게 그림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 겨울을 보낸 지도 어느덧 12해가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그녀의 그림에 제주가 자리 잡은 날들이기도 하죠. 우연히 다다른 이 작은 섬의 풍경은 무엇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있었는데요. 호주 바다는 굉장히 강하고 크고 이런 매력이 있다면 제주의 바다는 조금 작고 아담하고 단단하고 따뜻하고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바위 색도 좀 다르고 그리고 바다의 색깔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주에서 따스함을 느껴서 그런 따스함들을 파스텔 톤이라는 컬러로 활용을 해서 그 풍경들을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서귀포. 한겨울에도 가끔은 계절을 잊게 되는 따뜻한 곳입니다. 루시손은 그 포근한 풍경을 현대식 민화로 풀어내는 작가입니다. 민화 하면은 되게 아날로그적인 그림이고 옛날 그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에 뭔가 새로운 디지털을 좀 섞어서 현대적인 느낌을 좀 내보고 싶어서 조금 더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디지털적인 느낌을 가미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로 작업도 하고 또 그것을 한지에 아날로그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색감과 동화적인 감성으로 변주를 준 이 작품의 바탕은 삼호도. 원래 오리지널 그 삼호도 그림은 이제 제주 민화인데요. 그 호랑이가 3마리가 이렇게 있고 엄마 호랑이, 아기 호랑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애교를 피는 모습이고 가운데는 이렇게 나무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저는 제주 삼호도 풍경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바다로 바꾸고요. 거기 섬 위에 엄마가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섬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좀 파도도 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아이들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가족의 사랑 같은 것들을 표현한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물고기 잡는 소년을 고양이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 음악을 즐기기도 합니다. 우리네 조상들이 오늘날 제주에 살았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해학이 넘치는 그녀의 그림은 우리를 즐거운 상상 속으로 데려갑니다. 대개의 전통 회화가 그렇듯 그녀의 작업도 번거롭고 시간과 공이 많이 듭니다. 그림의 시작 단계인 캔버스를 제작하는 과정만 수일이 걸리기도 하죠. 저는
저는 좀 다양한 캔버스 사이즈와 모양에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림을 정해놓고 캔버스를 만든다기보다는 다양한 캔버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림을 구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캔버스에다가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다양한 캔버스에다 만들어 놓는 편입니다. 밀가루 풀을 양 사이드에 바르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서 당겨가면서 물지 않도록 붙여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캔버스에다가 한지를 먼저 붙이고요. 그게 이제 하루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붙인 후에는 악교를 칠하는 악교포수라는 과정인데요. 악교를 이제 한지 위에 칠해주는 과정이 가장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지 같은 경우는 번짐이 있을 수도 있고 색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과정 처리를 잘해줘야 그림이 완성까지 가장 깔끔하고 가장 명확하게 색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악교랑 명반의 비율이라든지 물의 비율이라든지 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교가 마르면 염색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때 쓰이는 재료도 자연에 가까운 색을 골라 사용합니다.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치자로 하게 되면 노란빛을 띠고 커피색은 조금 더 고동색을 띠기 때문에 그림에 따라서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서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색을 올렸을 때 이 황토색과 만나면서 색이 조금 더 차분해 보이고 더 한국화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황토빛으로 깔아놓고 하는 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도 이색적입니다. 단순한 밑그림 작업 같지만 실은 이 안에 숨은 과정이 있습니다. 한지 캔버스 위에다가요, 지금 스케치를 뜨는 전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로 작업했던 스케치들을 프린트를 해서 뒤에다가 연필로 먹지처럼 만든 다음에 한지에다 옮기는 작업인데요. 한지에다가 직접적으로 스케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케치를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민화의 한 장면을 옮겨낸 듯한 그림. 어떤 내용일까요? 신윤복님의 주유청강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은 이제 선비들과 기녀들이 이렇게 강가에서 배를 타면서 유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현대인들은 어떤 것을 유의를 하면서 즐길까 생각을 해보니까 노래방 같은 데서 이제 즐기는 모습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이크를 들고 자연을 즐기면서 노래하면서 놀고 있는 모습으로 패러디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채색엔 천연 안료를 곱게 간 분체를 씁니다. 한지가 물에 예민하다 보니 색을 올리는 과정은 더디고 섬세하게 이루어지죠. 바림 기법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 바리다에서 온 기법인데 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인데요. 색깔을 좀 진한 색을 먼저 얹혀놓고 그런 다음에 바림붓, 그러니까 물붓이라고 부르는 붓으로 물만 묻혀놓은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을 내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부드럽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농담이 생기거든요. 그거. 부드럽고 은은하게 번지는 파스텔 톤의 그림. 그 특유의 색감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독특한 미감을 자아냅니다.
작품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작품에 남아있죠. 작가의 일상이 궁금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좀 아무래도 차보다는 천천히 달릴 수 있고 더 풍경을 즐길 수가 있고 또 이런 바람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림 그리다가 좀 스트레스 받거나 답답할 때는 나와서 자전거 타기도 하고 풍경을 좀 천천히 보기도 하고. 길 위의 풍경은 모두 그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자꾸만 눈길이 가는 얼굴이 있는데요. 고양이는 왜 매번 그림에 등장하는 걸까요? 제가 제주도 와서 이제 고양이를 처음 키우게 됐는데요. 고양이를 한 6년, 7년 동안 키우면서 고양이가 좀 저랑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저 자신이 될 때도 있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 뭐 남편, 아이, 친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가족이 제주를 여행하는 느낌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 사랑이 넘치면 노래가 흘러나오듯 그녀는 그림으로 행복을 노래하는 작가입니다. 삶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곧 삶이 됐습니다. 그녀의 오랜 바람을 이루어진 곳은 제주. 바뀐 삶의 자리는 그녀의 그림 인생도 바꿔놨습니다. 호주에 살 때는 아무래도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좀 그림 그릴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일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전공을 하게 되면서 디지털적인 것도 익히게 되고 그리고 현대 미술까지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전통 미술을 공부를 했지만 이제 호주에서는 이렇게 현대 미술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좀 접목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화 수업이 한창인데요. 정식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아마추어들에게 민화는 아주 매력적인 세계입니다. 소박하고 자유롭고 때로 조금은 어눌해도 그 자체가 멋이기 때문이죠. 이게 붓질할 때 물자국이 나잖아요. 네. 어디까지 끌어와야 되죠? 전체적으로 가기엔 지금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마지막쯤에는 물을 좀 많이 빼주세요, 붓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물자국 안 나거든요. 물기 빼서. 아, 거칠게. 네네네, 맞아요.
색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 번 여쭤봤는데도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좀 더 미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미나라는 그림이 다른 그림에 비해서 테크닉이라든가 재료가 좀 다르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 어려운 점을 잘 설명해 주세요. 수업을 하려면 저도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제가 배우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서 그림을 처음 시작하게 돼서 이제 작가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볼 때는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제주 미나를 좀 알렸다는 그런 생각이나 이제 사명감이나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가는 제주 민화에 관한 거라면 빼놓지 않고 공부합니다. 요즘은 8폭으로 이루어진 오래된 그림 한 점에 매료도 했는데요. 박물관에 제주 전통 민속 공예품이라든지 민화, 특히 제주 문자도가 있다고 해서 보러 와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 문자도란 이름 그대로 문자와 그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구성의 옛 그림입니다. 옛날에는 효제충신 이런 덕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지만 현대에는 좀 다른 가치들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인들은 한자보다 영어가 더 요즘은 익숙하고, 그리고 한글이 더 익숙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글이라든지 영문으로 저는 바꿔보고 싶어서 이 한자를 따라 쓰는 것보다는 이 안에 있는 그림 구성이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그림 구성만 일단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에서 돌하르반까지 제주를 상징하는 요소들로 수놓아진 그녀만의 문자도. 제주의 정취가 흐르면서도 위트 있게 풀어낸 것이 흥미롭습니다. 서민의 그림 민화의 속성이 그렇듯 그녀의 작업도 일정한 방식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전통의 기품은 갖추되 그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죠. 제주 문자도가 근래에 와서 조금 더 인정받고 주목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독특한 그 구성이나 그리고 그림체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단순하지만 회화적이라는 평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주 문자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뭐 박물관도 가고 책도 보고 이제 자료 모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 새로운 제주 문자도를 구상 중이에요. 그래서 한글에다가 여러 가지 동식물, 제주에 있는 동식물들을 이렇게 넣어서 지금 아이디어 스케치 중입니다. 이것은 평면의 문자도를 영상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정지된 글자와 도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친근한 예술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어떤 미술은 마치 거리를 둔 것처럼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편안하고 볼수록 정이 가는 그녀의 그림은 그런 벽이 없죠. 바라보면 그저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그림들, 꼭 우리네 민화가 그랬던 것처럼요. 제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는 이런 핑크빛의 제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꿈속의 제주기 때문에 저렇게 유니콘을 타기도 하고 낚시를 하기도 하고 뭐 서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온천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주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뭔가 좀 이상향적인 느낌을 내서 이렇게 그리게 된 작품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가지고는 든 생각이, 역시 민화는 그 전통적인 민화부터 작가님의 현대 민화까지 우리의 그 소박한 발음을 담고 있는 그런 진실한 그림이라는 걸 느꼈어요. 루시송 작가님 그림은 제주 배경이 되어 있는 그림이 많아서 제가 또 이제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색감도 따뜻하니 따뜻함으로 인해 힐링하는 기분도 들어요. 네. 캐대언이 이번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외국인들한테 사실 민화가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한테 민화를 좀 알리는 브릿지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민화를 좀 현대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민화를, 그리고 제주 민화를 좀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해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빛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풍경과 사람과 문화가 그렇죠. 이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는 그녀의 그림 안에 우리의 눈빛이 오래 머무는 이유입니다.